CNN 긴급 속보입니다. 미국 시애틀의 한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77세 한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수주간 누워 있다가 노래 한 곡을 듣고 천천히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 윌슨이고 지금 34살이에요. 시애틀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평생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의료진이라고 해도 아버지 앞에서는 그냥 딸일 뿐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쓰러진 건 작년 9월이었어요. 평소처럼 바치를 하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웃집 아저씨가 발견해서 응급실로 모셨는데 의사 말로는 뇌졸중이었다고 해요. 대수술을 받으시고 나서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 ICU에 계실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의사들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77세셨어요. 평생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었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시고 저녁에는 현관에 앉아서 커피를 드시며 석양을 바라보시곤 하셨어요. 그런 분이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시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는 제가 퇴근하고 나서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는 가끔 눈을 뜨시기도 했지만 저를 알아보시는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몇 마디 말씀을 하셔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기 어려웠고요. 의사인 닥터 톰슨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사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해요. 환자분의 나이를 고려하면 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간호사니까 그런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병실은 늘 조용했어요. 가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간호사들이 주고받는 대화 소리만이 전부였죠. 아버지와 둘이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예전에는 농장 이야기, 동네 소식, 제 직장 일 등등 할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일방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라디오를 하나 갖다 놨어요. 클래식 음악이나 옛날 팝송들이 나오는 채널로 맞춰두고 아버지와 함께 들었어요. 음악이 있으니까 조금은 덜 답답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특정한 종류의 음악이 나올 때면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평소보다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 같았달까요? 처음에는 제가 착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날들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었는데 11월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퇴근 후에 병원에 갔는데 그날은 비가 많이 왔던 날이었어요. 병실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는 평소처럼 눈을 감고 계셨어요. 라디오에서 오래된 팝송이 흘러나왔어요. 피터, 폴 앤 메리의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이었죠. 반전 메시지가 담긴 포크송이었는데 아버지 세대가 젊었을 때 인기가 많았던 노래였어요.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Long time passing.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떨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노래가 계속되면서 아버지의 손가락도 미세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더 자세히 보려고 의자를 가까이 당겼을 때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평소보다 훨씬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있다는 걸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아빠, 아버지가 입을 약간 벌리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노래가 끝나자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분명히 그 노래가 아버지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버지는 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었고 그때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지만 가끔 옛날 사진을 보시면서 먼 곳을 응시하곤 하셨죠. 혹시 그 노래가 전쟁과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게 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반전 노래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다른 포크송이었는데 역시 아버지가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음악이 아버지의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는데 어느 날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이라는 노래의 멜로디가 원래는 다른 나라의 민요에서 따온 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한국의 님은 먼 곳에라는 노래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한국전쟁 참전, 그리고 그 노래에 대한 반응. 혹시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님은 먼 곳에라는 한국 노래를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니 정말 많은 버전이 나오더라고요. 젊은 가수가 부른 것부터 오래된 녹음까지 다양했는데 그 중에서 1950년대 녹음된 원곡을 찾아서 들어봤어요.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소름이 돋았어요. 멜로디가 정말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물론 한국말로 부르니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 구슬픈 선율은 분명히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노래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에서 뭔가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댓글을 읽어보니 이 노래가 한국전쟁 시절에 많이 불렸던 노래라고 하더군요. 헤어진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확신이 섰어요. 이 노래를 아버지에게 들려드려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평소보다 조금 일찍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계셨는데 그날은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서 병실이 따뜻해 보였어요. 간호사 젠에게 인사하고 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아빠, 오늘은 특별한 노래를 가져왔어요. 제 스마트폰에서 님은 먼 곳에를 틀었어요. 처음 몇 초는 조용한 반주만 나왔고 그 다음에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님은 먼 곳에 계시어도 그 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것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말이에요. 놀라움과 그리움이 섞인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아빠, 이 노래 아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입술을 떨면서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저는 귀를 바짝 가까이 대고 들었어요. 그 노래다. 바로 그 노래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고 거칠었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아빠, 무슨 노래요? 이 노래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노래를 끝까지 들으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죠. 저도 모르게 같이 울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더. 저는 바로 다시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조금 더 반응하시더라고요. 손가락을 움직이시고 때로는 작게 중얼거리기도 하셨어요. 한국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따라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담당의 닥터 톰슨이 회진을 왔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건 뭔가 다르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한국 노래를 들려드렸다고 설명하자 닥터 톰슨이 신기해했어요. 음악이 환자의 의식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는 있지만 이 정도 반응은 정말 특별하네요. 그리고 아버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심박수도 좋아졌네요. 뭔가 정서적으로 큰 자극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빠, 한국에 계셨을 때 이 노래를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힘들어하면서도 몇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이 매일 밤 불러줬어. 어떤 아이요? 한국 소녀. 이름도 몰라.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을 때 어떤 한국 소녀가 이 노래를 불러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가서 아버지의 옛날 물건들을 뒤졌어요. 다락방에 있던 상자 안에서 아버지의 군 복무 시절 사진들을 찾았거든요. 대부분 미군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중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한 장의 사진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의 어떤 마을에서 현지 사람들과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옆에 10살 정도로 보이는 한국 소녀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다른 사진들과 달랐어요. 더 편안하고 따뜻해 보였거든요.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젊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52년 겨울, 포천 근처 마을에서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과 함께 다음 날 병원에 그 사진을 가져갔어요.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니까 또 다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맞아, 바로 거기, 그 마을이야. 아빠, 여기서 뭔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부상당해서 몇 주 동안 그 마을에 그때 그 소녀가 노래를 불러줬던 거예요. 매일 밤 잠들 때까지 그 노래를. 그때부터 매일 님은 먼 곳에를 들려드렸어요.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의사소통도 더 잘 되고 음식도 더 많이 드시고 무엇보다 표정이 살아났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아버지가 더 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아이는 부모를 잃었어. 전쟁 때문에. 하지만 늘 웃었지. 그리고 그 노래로 아빠를 위로해준 거네요. 아니야.
내가 그 아이에게 위로받은 거야. 그 아이 덕분에 살았어. 아버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같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50년 전 한국에서 불린 그 노래가 지금 이 순간 미국의 한 병실에서 제 아버지를 다시 살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님은 먼 곳에를 들려드리고 아버지의 기억을 조금씩 되살려 나갔죠.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라야, 내가 그때 죽을 뻔했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1952년 겨울, 아버지의 부대가 중국군과 교전을 벌이다가 아버지가 다리에 총상을 입으셨대요. 게다가 추위 때문에 동상까지 걸려서 며칠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날 구해줬어. 미군이라고 해서 피하지 않고 아버지가 눈을 감으시며 계속하셨어요. 특히 그 아이, 이름이 뭐였더라? 순이라고 했나? 순이요? 응, 11살인데 어른보다 더 씩씩했어.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 소녀가 부모님을 피난 중에 잃었는데도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다른 전쟁 고아들까지 돌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부상당한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약초를 구해다 주고 밥을 챙겨주고 무엇보다 밤마다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어. 하지만 그 멜로디가 너무 슬프고 아름다워서 아버지가 잠깐 말을 멈추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 그 노래가 헤어진 사람을 그리워하는 노래라는 걸. 그 아이가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거였네요. 그렇지. 하지만 그 아이는 나한테는 다르게 불러줬어. 마치 내가 잠들 수 있도록. 자장가처럼.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까 그 상황이 그려지더라고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 소녀가 적국의 군인을 돌보면서 매일 밤 노래로 위로해줬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며칠 후 아버지가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아이는 참 영특했어. 나한테 몇 가지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 어떤 영어요? Thank you, hello, goodbye.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런데 그 아이가 나한테도 한국말을 가르쳐 줬어.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건 아직도 기억나. 정말 신기했어요. 아버지가 한국말을 하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발음은 어색하셨지만 분명히 한국말이었어요. 그럼 아빠도 그 노래 가사를 좀 아세요? 조금. 순이가 천천히 가르쳐줬거든. 님은 먼 곳에라는 뜻은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있다는 거라고.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순이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늘을 보더라고. 아마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그 순이라는 소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킨 그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또 다른 날 아버지가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아이가 마지막 날에 특별한 걸 줬어. 뭘 주셨어요? 작은 천 조각에 뭔가를 수놓은 거였어. 한국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고 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걸 잃어버렸어. 고국에 돌아오는 길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무슨 글씨였는지 기억하세요? 몰라. 한국 글씨니까. 하지만 순이가 이거 보면 나를 기억할 거라고 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 아이와 헤어질 때 정말 힘들었어. 순이가 울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한국말로 뭐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 건강하게 사세요라는 뜻이었어.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이가 마지막에 님은 먼 곳에를 끝까지 불러줬어. 내가 떠날 때까지. 아버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70년이 넘게 지난 기억인데도 여전히 생생한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아버지를 치료하고 있는 건 의학이 아니라 그 시절의 기억과 감정이라는 걸 말이에요. 50년 전 한국의 어린 소녀가 불러준 노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던 거죠.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아버지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혈압이 안정되고 식욕도 돌아오고 무엇보다 의식이 또렷해지셨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음악 치료의 효과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닥터 톰슨이 말했어요. 환자분에게 그 노래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님은 먼 곳에는 아버지에게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건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 대한 감사, 젊은 시절의 소중한 기억, 그리고 인간적인 교감이 담긴 특별한 선물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순이가 어떻게 다른 아이들을 돌봤는지, 전쟁 중인데도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았는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떤 용기를 줬는지. 그 아이 덕분에 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너를 낳을 수 있었어. 아버지의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50년 전 한국의 그 어린 소녀 덕분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순이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회복은 정말 놀라웠어요. 님은 먼 곳에를 들으신 지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의사들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닥터 톰슨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사라,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환자분의 뇌파 검사 결과가 현저히 개선됐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결과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인지 기능도 많이 회복됐어요. 이런 속도의 회복은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 마디밖에 하지 못하셨는데 이제는 긴 대화도 가능해졌거든요. 식사량도 늘어나고 병실에서 조금씩 걸어 다니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의 표정이었어요. 예전에는 무표정하고 멍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눈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특히 그 한국 노래를 들을 때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하셨죠.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라야, 내가 그 아이에게 빚을 졌어. 50년이 넘게. 무슨 빚이요? 살려줬잖아. 몸도 마음도. 그런데 난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그 아이가 나한테 해준 건 정말 많은데 난 그냥 떠나기만 했어. 그때부터 아버지는 자주 그 순이라는 소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자신을 돌봐줬는지,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줬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물리치료사가 와서 아버지의 재활 운동을 도와드렸어요. 처음에는 침대에서 앉기만 했는데 점점 서 있을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보행기를 사용해서 걸을 수도 있게 되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 정도 회복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물리치료사도 감탄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한국어 몇 마디를 기억해내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분명히 한국말이었어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순이가 가르쳐준 말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나한테 한국 인사법도 가르쳐줬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라고. 아버지가 침대에서 고개를 숙여 보이시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님은 먼 곳에 멜로디에 맞춰서 흥얼거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가사는 한국말이 아니라 아버지만의 방식으로 부르셨지만 그 멜로디는 완벽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세요? 매일 밤 2달 동안 들었으니까 잊을 수가 없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간호사들도 아버지의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처음에 아버지를 봤던 간호사 제니 말했어요. 윌슨 씨께서 이렇게 회복하실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어요. 무슨 특별한 약이라도 드신 건가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음악이라는 특별한 약을 드셨어요. 2달이 지나자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 복도를 다닐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사라야,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정말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야죠. 닥터 톰슨과 상담한 결과 집에서 요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물론 정기적인 검진과 재활 치료는 계속해야 했지만 아버지의 상태가 충분히 안정됐다는 거였어요. 퇴원하는 날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그 노래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 그리고 너 덕분에 그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그 아이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방법을 찾고 싶어.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아버지는 매일 님은 먼 곳에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점점 더 건강해지셨죠. 한국의 그 어린 소녀가 불러준 노래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를 치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노래가 부른 기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셨어요. 사라야, 한국어를 배워보면 어떨까? 한국어요? 응, 그 노래의 가사를
정확히 알고 싶어. 그리고 순이에게 편지도 써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한국어 강좌를 신청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몇 달 후 제가 님은 먼 곳에 가사를 번역해드릴 수 있게 됐어요. 님은 먼 곳에 계시어도 그리운 마음 간절하니 가사를 읽어드리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 순이가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불렀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그 아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 단체들을 찾아봤어요. 혹시 순이라는 이름의 소녀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었고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 이야기를 올렸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경기도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라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메일로 보내주신 내용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자신이 1952년 포천 근처에서 미군을 돌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신의 이름이 순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정말 감격하셨어요. 정말 순이가 살아계신 거야? 저희는 바로 화상통화를 시도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할머니를 보자 아버지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순이구나. 정말 너구나. 박순자 할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토미 맞죠? 정말 이럴 수가. 두 분이 70년 만에 다시 만나신 거였어요. 저는 통역을 도와드리면서 그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봤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버지를 돌본 그 겨울이 당신에게도 정말 소중한 기억이라고 하셨어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을 때 아버지를 돌보면서 다시 희망을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토미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어로 말씀하려고 애쓰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그 후로 두 분은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하셨어요. 저는 통역을 도와드렸고 아버지는 점점 더 한국어를 배워가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이제 알겠어. 내가 왜 그 노래에 이렇게 반응했는지. 왜요? 그 노래 속에 순이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내 마음도 아버지의 눈에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50년 동안 내 마음 한구석에 그 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그걸 잊고 살았지. 이제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지금 아버지는 거의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수 있고 일상생활도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의사들도 이런 회복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50년 전 한국의 어린 소녀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아버지를 다시 살려낸 거예요. 어제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내가 배운 건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도. 님은 먼 곳에, 정말 님은 먼 곳에 계셨지만 노래는 다시 우리를 연결해 주었어요.